자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축구 직업 설명서 예전에 이제 환희 형이 썼던 책인데 개정판 축구 일을 너무 하고 싶다. 이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속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축구 관련 16개의 직업군에 대해서 21명의 종사자와 함께 쭉 인터뷰를 했고 주원 형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했고 뭐 해설위원에 대한 이야기, 캐스터들에 대한 이야기, 또 뭐 크리에이터, 맞아요. 뭐 피지컬 코치, 뭐 구단 직원, 그냥 편집자. 축구로 관련돼 있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총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축구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런 책 없어요. 단순히 막 뭐 이거 하면 이런 게 좋아요. 그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이 잘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유튜브나 축구 관련된 편집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성효 우리 요원 2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는 게 좋다라고 할 만한 책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구 관련된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축구 일을 너무 하고 싶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진짜 비대한 것 같은데? 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예, 있어요. 진짜 한 것 같아요. 네, 가봉맨 프리미어리그 리턴설. 첼시가 지금 제라르 로메로도 그렇고 2,200만에 달하는 금액을 비드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르셀로나는 무조건 땡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모르겠다. 바르셀로나가 무조건 땡큐인지 모르겠네. 뭐 바르셀로나도 상황을 보긴 해야 보긴 해야 돼요. 되고. 오바메양의 의지도 봐야 되고 네. 구단의 의지도 봐야죠. 가봉맨의 선택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제의를 한 것이지 어. 구단과 협상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바르셀로나가 땡큐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FA로 영입한 선수예요. 근데 2,200만의 이적료가 네. 발생을 한다? 이거는 맞아요. 개땡큐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89년생 공격수입니다. 그렇지. 사실 FA를 영입할 당시만 해도 나중에 뭐 잘 써먹고 판다 해도 돈을 받긴 힘들겠지라고 대부분의 구단들은 그 시점에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2,200만 파운드가 들어오네? 그러면 플러스가 된다는 그렇지.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라는 공격수가 있고 주전급 선수가 메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이거는 충분히 괜찮은 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맞아요. 네. 근데 대신에 반대로 그래서 영입 링크가 있는 팀들은 이 오바메양의 나이와 가격에 대해서 당연히 이상하지. 우려를 표하죠. 네. 일단 2,200만 파운드가 나오는 순간 첼시 팬분들이 약간 경악이 좀 있었죠. 이 금액이 좀 뭐야? 너무 큰 거 아닌가? 어. 오바메양이 맞나? 그 정도로 나이에 따른 리스크, 가격에 따른 리스크가 오바메양을 언급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사를 종합하면 제라르 로메로가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를 해줬는데 첼시가 2,200만 파운드 348억 원의 금액을 이제 오퍼를 했고 오바메양이 나갈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아직은 결정된 게 없고요. 자, 맨유도 오바메양과 관심이 있어서 첼시와 경쟁이 좀 가능했었는데 오바메양이 로마노에 따르면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르셀로나 5와 첼시가 될 가능성이 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적한다면 첼시에만 집중할 것이다 어허. 라는 게 이제 로마노의 예측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첼시는 비드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맨유 쪽에서는 구체화된 얘기가 없어서 네. 아마 이거는 첼시의 어떤 그 비드가 좀 더 앞서 있거나 어. 아니면 오바메양 측에서 실제 맨유에 관심이 없는데 일단 첼시의 금액을 조금 더 개인 조건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맨유를 끌어당긴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도 모든 이적 시장 행보를 봤을 때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추측은 가능할 것 예. 같아요. 어쨌든 첼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벤 제이콥스가 좀 이전에 남겼던 트위터인데 이 2,200만 파운드가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한번 구단 간의 협상이 있을 거다라고 트위터를 쓴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2,200만 파운드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구단 간의 얘기가 좀 오가지 않았나 싶고 벤 제이콥스는 선수의 이적 의사가 있는지는 구단 간 협상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구단 간의 협상이 끝나고 나서 오바메양 측의 입장이 어떤지도 본격적으로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가봉맨의 의지도 중요하고 바르셀로나의 선택도 중요한 상황에 그래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 원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면 잘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적절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네. 됩니다. 왜 원할까?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냥 투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투일이 또 가봉맨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아끼고 그리고 공격수가 없잖아. 그것도 지금 맞아요. 골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 선수가 와서 잘할 것인가? 그냥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결국 오바메양에게 항상 리스크가 따라오는 거는 경기 관여력이기 때문에
첼시의 톱 자원, 공미 자원 다 굉장히 폭넓게 띄워주고 전술적인 움직임도 가져가주면서 연계 능력까지 기본적으로는 보여줘야 됩니다. 하베르츠 같은 자원들도 물론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명 그 선수보다는 그래도 마무리 능력에서는 오바메양이 훨씬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분명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톱 자리에서 살아남는 맞아요. 게. 그러니까 물론 그건 있습니다. 투엘이라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가장 최적의 활용법은 무조건 찾을 겁니다. 그러면 가봉맨의 폼을 봐야 돼요. 가봉맨은 경기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정력으로 먹고 사는 스타일의 공격수였어요. 기가 막히게 골을 넣었어요. 어떻게든 골을 넣어요. 이상하게 되게 날리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골을 넣는 선수예요. 맞아요. 근데 그 이상하게 골을 넣는 그 어떤 포인트가 사실 아스날에서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었어. 이상하게 골을 못 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사실 가봉맨은 값어치가 굉장히 본인은 이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선수란 말이야. 맞아요. 골을 넣는데 특화되어 있는 선수인데. 오히려 굳이 따지면 그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이제 좀 떠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공격수가 오바메양도 있고 데파이도 있죠. 근데 사실 저는 데파이가 오바메양과 비교했을 때는 경기 영향력이 더 큰 선수라고 훨씬 더 큰 생각해요. 선수야. 근데 골을 네. 못 넣는 건 비슷하지만.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근데 오바메양은 정작 바르셀로나에서는 골을 꽤 잘 넣었어요. 근데 약간 초반부에 몰아넣은 게 있긴 갈수록 해요. 조금 떨어지긴 했었지만. 했지. 근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 좀 뭔가 팀의 반등을 생각보다 이끄는 존나 많이 넣긴 했어. 그래서 그렇죠. 그건 좀 놀랍긴 했어요. 영종이 막 영상 찍고 그랬잖아. 가봉맨이 갑자기 골 넣어가지고 막. 그래서 오바메양이 그 유럽 축구 본인 커리어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어쨌든 지난 시즌도 위기이긴 했지만 이어가긴 했어. 했어요. 라리가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죠. 아스날에서는 좋지 않았다가 바르셀로나에서 좀 올라갔다라는 거는 동기부여와 어떤 자신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것을 투엘이 살려줄 수 있다면 다시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가봉맨 영입에 대해서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투엘은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 맞아요. 내가 쓸 수 있다. 내가 써서 얘 10골은 넘게 넣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루카쿠보다 나은 거 아니야. 훨씬 낫죠. 그렇잖아. 그러면. 그 네. 판단을 하지 않았나. 마지막 불꽃이 여기서 태우게 하겠다. 네. 아마 나이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고 그 유럽에서의 라스트 댄스가 아마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아스날 팬 입장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가봉맨 첼시 돌아가는 거 뭐 아주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쳐요. 딱 하나 그냥 아스날전에 골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예. 그거는 조금 그게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찜찜하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 반통수의 느낌은 아니고요. 네. 뭐 그래요. 난 가봉맨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감정이 없어. 사실 와서 해줄 만큼 해줬어. 뭐 FA컵 우승에 사실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그 오랫동안의 리빌딩 기간을 겪어서 올 시즌 이제 좀 꽃을 피우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단이 아르테타를 기다려준 건 이 선수가 아르테타의 어떤 주장 출신이고 아스날 내에서의 어떤 지분을 많이 차지한 것도 있지만 중도 부임 시즌에 FA컵 우승이 저는 또 크다고 생각해요. 골 많이 넣었어. 진짜 많이 네. 넣었어요. 근데 그때 오바메양이 어쨌든 FA컵 우승에 있어서 캐리했지. 첼시에겐 아픔을 준 순간이지만 네. 하드캐리 했었죠. 맞아요. 그런 것들도 역시 뭐 이 선수의 아스날에서의 커리어에서는 굵직한 순간이었다고 그래서 뭐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돌아와서 뛰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다만 아스날전에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맞아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내보내는 게 나은 선택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오로나띵도 그렇고 그 사이에 뭐 나왔었던 어떤 기사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안 맞는 순간들이 계속 있었던 거로 보여요. 맞아요. 어쨌든 전 14번이기도 하고요. 네. 자, 첼시의 공격수 계획에 대해서는 로마노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의아했어요. 투엘은 브로야의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 브로야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하는 상태다. 그 개인적으로 지금 오바메양 링크가 나고 있다는 건 브로야를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믿진 않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지. 오히려 좀 추측이 되거든요. 그건 있어. 좋아하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거는 그렇죠. 그렇잖아. 맞아요. 너무 별개의 문제니까. 너무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 네. 좋아해. 그러나 믿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넌 아무데도 못 가. 뭐 이렇게 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이 많아진 약간 그런 관계로. 30분마다 연락해. 못 믿으니까. 네. 하지만 널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이 한다고 이렇게 될 수도 약간 있는 딱 그런 이 말이죠. 느낌이에요. 네, 피곤한 스타일. 예. 그런 것처럼 브로야. 저는 이제 글쎄요 프리시즌 동안에 어떤 첼시의 엔트리를 보더라도 브로야를 투엘이 엄청 믿거나 점검을 해보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끄트머리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브로야 선수 역시 우선순위로 현재로서는 보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서브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로마노의 얘기에 따르면 브로야는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엘이 브로야는 어떤 주전 구상에는 두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현재의 분위기는 추측이 되고 만약 첼시가 한 명의 주전급 공격수를 영입한다면 이거는 이적 시장 막판 딜이 될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곧 막판이기 때문에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오피셜이 뜰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투엘은 볼리에게 오바메양 영입을 주문했고 투엘은 오바메양이 첼시의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봉맨이 전술을 그렇게 타는 타입이 아니라고 보이는 게
경기의 영향력이 그렇게 맞아요. 큰다기보다 이 선수 그냥 박스 안에서 있는 포처예요. 네, 그냥 골 냄새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와서 본인은 기회 딱 왔을 때다가 골. 물론 센스. 아스날 때는 그래도 경기에 끼치는 영향이 좀 늘어난 적도 있었고. 맞아요. 투헬은 공격수와 원투를 주고받는 스타일의 어떤 스타일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 선수한테 바라는 거 야 와가지고 연계하고 압박하고 아니야 그냥 골 넣어 이거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 전술에 대해서 비교적.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리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잉글랜드에서 오래 뛰었어. 네, 저는 그 부분 때문에 투헬이 좀 맞아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첼시의 스쿼드 향후 보강 방향에 대해서는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 이제 좀 많은 그 얘기를 했던데 그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뤄봤는데 현재 스털링, 쿨리발리, 쿠쿠레라 영입이 끝난 첼시는 여전히 3명의 후보를 두고 있다. 최우선 보강 포인트는 역시 중앙 수비, 리디거와 크리스텐센이 떠난 자리, 네. 그리고 베르노와 루카쿠가 떠난 공격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수비에서는 역시 웨슬리 포파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천만 유로, 1204억 원의 지금 이적료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라면 해리 맥과이어보다도 비싼 수비수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나는 포파나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몸값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너무 세긴 해요, 사실. 네,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물론 레스터는 이 정도 금액에 파는 게 합당하다고 느낄 거예요. 내 얘기는 레스터는 당연히 본인들의 몸값을 매기면 됩니다. 포파나가 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야, 우린 안 팔면 그만이야. 라는 장사를 나가야죠. 그러면 첼시가 이거를 구매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이잖아. 다른 선택지는 없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 너무 세니까. 이 가격이면 9천만 유로니까요. 예,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일단 그렇고 자 피에르메르 오바메양 가봉맨 투엘은 오바메양에 대해서 함께한 순간 정말 즐거웠다. 우리는 정말 잘 지냈다. 여전히 내 선수처럼 느껴진다라고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오바메양에 대해서는 떠난 뒤에도 굉장한 애정이 있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는 것 같고요. 오바메양의 자유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바르셀로나에 남고 싶어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페이커 타고 남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비 감독의 구상. 어쨌든 레반도프스키의 백업으로 차비 감독이 계속 오바메양을 좀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이미 있어 왔어요. 레반도프스키만 있는 건 안 된다니까 아마 판매를 한다면 데파이를 조금 더 판매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봉맨의 첼시 이적은 여러 가지로 아직은 변수가 많은 시점이다라는 언급은 좀 하고 싶고, 자 앤서니 고든도 지금 좀 언급이 있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네, 첼시의 첫 제안이 이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는 4,700만 유로라고 나왔는데 뭐 첫 제안인지 아니면 관심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첼시가 먼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에버튼은 더 높은 금액을 원하고 있다고. 근데 에버튼은 금액을 떠나서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팔면 안 되죠. 고든 팔면 안 되잖아. 자, 왜냐? 히샬리송 나갔고요. 그럼. 야, 좀 마음에 쓰이는데 칼버트레인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부상이 많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위기입니다.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그런데 앤서니 고든을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매각을 한다? 지금 이적 시장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그 돈으로 보강을 하기도 어려워. 물론 지난 시즌은 막 풀 시즌으로 엄청 잘하거나 했던 건 아니지만 고든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터지기 직전에 전도 유망한 자원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에버튼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쇼부로 보려고 하겠죠. 좋은 자원이라는 게 보이니까. 음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봉맨이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온다면 다시 영주형한테 가봉 국기를 받아오겠습니다. 네, 가봉 국기를 받아와서 첼시전에 골 넣는다고 제가 가봉 국가를 들고 이거 흔들지는 않겠지만 다시 받아와서 고이 접어놓두겠습니다. 네.